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전에 비해서 요즘 사진 참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혹시 감추고 싶은 사진도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볼이 통통한 졸업사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그 사람 운명을 예감할 수 있게 하는 열쇠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실제 버클리 대학 심리학자 하커 박사는 여고생들의 졸업사진을 분석했는데 웃는 표정으로 사진 찍은 학생이 20년 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졸업사진에서 얼마나 웃었나가 중년 행복지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10대 시절의 긍정적 태도는 결혼 그리고 그 이후 중년이 됐을 때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만 명 넘을 거란 소식과 함께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음만은 긍정의 힘을 담아서 힘차게 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희망의 계절, 봄, 꽃의 계절, 또 결혼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농촌에선 결혼 관련한 안타까운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우리 동네 박뼈 농사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이 일품인 이것, 예로부터 들에 나는 약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임금에게 가장 먼저 바치던 고급 식재료였고요.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채소로 오신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특히 철분 함유량이 높은데요. 이것 100g에는 하루에 필요한 양의 6배나 되는 철분이 들어있다니까 나른한 봄철, 특히 어르신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재료입니다. 봄 기운이 감돌면 봄의 불청객, 춘곤증도 함께 찾아오는데요.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것,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더없이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어슷선 오이와 같이 썰어 넣고 매콤 새콤한 양념을 더해 무쳐도 좋지만 돼지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도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된장국에 넣거나 전에 부쳐서만 드셨다면 오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이 최악의 피해를 남기고 13일에 진화됐습니다. 86년 통계 집계 이후 모든 면에서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는데 종합적인 피해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에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이 13일 오전 9시에 잡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딱 213시간 43분 만의 일입니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24,940헥타르로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피해 면적 23,794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진 18,463헥타르, 그리고 삼척 2,369헥타르,
900헥타르, 강릉 1900헥타르, 그리고 동해 2100헥타르 등이었습니다. 피해 면적을 따져보면 서울 면적의 41.2%나 됐고요. 뭐 또 쉽게 얘기하자면 여의도 86개 혹은 축구장 3,490개 넓이에 달하는 산림이 이렇게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주택 388채, 농업시설 227곳, 공장 창고 153곳, 종교시설 90곳 등 총 908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도 270여 세대 438명에 달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화재 지원에 나선 소방관 한 명이 과로로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동해안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집계 이래 최장기간 최대 면적 피해를 기록한 산불로 남게 됐습니다. 울진 삼척, 강릉 동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정도로 복구에도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11일 정부가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지원 종합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죠. 주요 내용 알아보기 전에 성금 접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재해 구호 협회에서 강원과 경북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한 성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탁하실 분들은 1544-9595로 문의하시거나 한 건당 2,000원의 문자인 샵 0095 또는 한 통화당 3,000원의 ARS 060-701-9595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마련한 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범부처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은 이재민 긴급구호와 주거 지원, 그다음에 생활 안정 지원, 농림업인 영농재개 지원, 중소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금융 지원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이재민에게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24제곱미터 즉 7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재주택 복구자금을 융자로 최대 8,8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피해 농민에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 보유 보급종 벽시, 씨감자 등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농기계 무상 수리와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농기구 비닐, 용매상자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피해 가축한테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 동물약품들도 긴급 지원합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임업 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농가가 희망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정보험금 중 50%를 우선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지역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긴급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후원 물품 접수, 배부 등을 지원합니다. 병원 약국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3개월간 면제 혹은 인하합니다. 복용 중에 의약품이 이제 소실돼서 다시 처방을 받는다면 중복 처방 예외를 인정을 하고 화재로 분실, 파손된 틀니를 다시 제작할 때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도 산불 피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 통한 지역상품 판매점 등을 지원합니다. 네, 각 부처가 좀 꼼꼼하게 수립을 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실제 하다 보면 또 빠진 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후속 조치도 궁금하고 새 대통령 당선인도 피해 현장을 찾았었다고요? 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일단 14일까지 완료를 한 한편에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중앙정부 차원의 또 역시 피해 조사를 18일까지 실시해서 이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대형 헬기 등의 장비 확충 그리고 야간 진화 능력 강화 등 이 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이던 4일에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당선 이후에도 역시 15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이 울진군 북면 검성리에서 이재민과 만난 윤 당선인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 불편한 거 없도록 잘 챙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라 하고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북면 부구삼리 마을회관에선 피해 주민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법에 정해진 지원금 규모를 좀 올려서 주택 복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강원 동해시 묵호항의 등대 감성마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산불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체 주거를 구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제 위로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의 전창걸 군수는 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현실적 보상이 어렵다면서 성동과 기부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이 복구가 가장 막막한 부분이 송이산인데 네. 이 역시 사회재난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계를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성금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1544-9595로 문의해 보시고 문자나 ARS로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꽃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2월 14일, 3월 14일이 다 지나갔는데 연인들이 꽃 선물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날 다 좀 특수가 실종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네요. 네. 올해 화이트데이 3월 14일이었죠. 역시 별다른 꽃 소비 특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예년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러면은 화훼업계가 특수를 누렸지만 올해는 소비 부진으로 꽃값도 하락을 했습니다.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장미를 보면 이 11일 AT 화훼금 매장에서 열송이 즉 한 단 경매 가격이 6,788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도 이 발렌타인데이 직전이던 2월 2일에서 9일 사이 가격 6,140원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3월 평균 가격인 7,558원과 견쳐서는 약 10% 하락했습니다. 이런 이제 둔화된 분위기는 시중 꽃집에서도 감지가 됐는데요. 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예전에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대목에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꽃 소비가 줄면서 올해는 이런 특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또 특수 실종의 또 다른 원인을 꼽자면 올 초에 있었던 조라가격 초강세 폭등이었습니다. 한 AT 화훼공판장의 경매 관계자는 1월 초 꽃 가격 급등을 하면서 꽃이 비싸다는 인식이 생겼고 꽃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이 이제 1월 초로 앞당겨졌고 그래서 여기에다 한파 등 기상 여건까지 겹쳐서 출하등이가 줄어들면서 수요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때 장미 한 단 가격이 2만 원을 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까지 나서서 이 화훼 시장을 점검을 하면서 출하 물량을 늘렸는데 그 결과 꽃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여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 이제 50만 명이 치닫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꽃 소비는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1월에 한번 올랐던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네요. 소비를 좀 되살려볼 묘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 화훼농가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감소와 최저시급 인상, 그리고 원유 가격과 각종 자재값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좀 여러모로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강성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즉 한국화훼농협조합장인데 이분께서는 화훼농가들이 시기에 맞춰서 생산한 물량이 잘 빠져줘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팔리지 않아서 농가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홍보를 펼쳐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정모 화훼납세조합 회장은 농장과 직거래하는 도매상들은 꽃 소비가 부진해서 꽃을 버려야 하고 또 농장에는 이제 화원들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나 관계기관이 화훼업계와 함께 꽃 살리기 운동과 홍보에 좀 나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주변에 진짜 나무들이 꽃망울을 조금씩 터뜨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신 곳은 어떤 꽃들이 눈에 띄나요? 지금 목련이 좀 필라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도 목련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뭐 산수유 같은 경우도 좀 피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네. 예, 남원이나 뭐 구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피기 때문에 예,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예쁩니다. 예. 마음이 좀 두근두근 설레는 봄이 다가온다는 기분이 듭니다. 네. 비도 조금 꽤 내리면서 농촌에선 진짜 농사 준비가 시작됐겠어요. 한참 밭갈이가 지금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비도 오고 있어서 뭐 밭갈이도 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가장 활발한 게 비닐하우스에다가 모종하는 게 가장 활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계절. 그리고 주위에 보면 진짜 봄에 결혼한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그렇죠. 결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그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주 여성분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지내다 보면은 또 우리 한국 분들하고 또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조금 사례를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웃 철봉 씨 결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늘 나올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이 철봉이, 아이고, 이 누구 목소린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누구세요? 나요 응삼이. 아유, 응삼이 형님. 아이고, 형님 반가워요. 요즘 며느리 봉양 받느라 얼마나 기분이 좋으셔요. 이쁜 외국 며느리 얻으셨다고 결혼식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니. 아이고, 벌써 석 달이나 지났네요. 근데 형님 별일은 없으시죠? 저기 사실 나가 별일이 좀 있는데 그 혹시 우리 며느리 못 봤는가? 아유, 형님 뭔 일이래요? 며느리를 왜 여기서 찾으세요? 사실 나가 결혼 주선 업체를 통해서 20대 후반 외국인 며느리를 봤지. 근데 외국인 등록증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여권하고 짐을 몽땅 챙겨서 사라져버렸어. 음이 전화는 해봤겠죠? 암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연락이 싹 다 두절돼 버렸어. 아유, 형님 그 매미 아니겠어요? 나가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또 창피하기도 해서 2달이나 참고 지달렸는데 한적 소식이 없네. 근데 인자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 직접 이렇게 며느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참말로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형님 어떻게 그동안 며느리 연락은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연락.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국제결혼 신상 확인서에 적힌 직업도 몽땅 거짓말이더라고. 아유, 참 너무했네요. 인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아들은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서 지달리는데 내년 인자 더 이상 못 참지. 암만 이 결혼 무효여. 아이, 형님 맴은 지가 500% 이해하겠는데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효가 될란가요? 켜봐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아이고 나가 못된 며느리 잡히기만 하면 정말 가만히 안 놔둘겨. 암만. 아유, 우리 응삼이 형님의 진짜 속상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유, 네. 덩실덩실 춤까지 췄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동네 분위기가 진짜 달라지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실제로는 너무나 쉬쉬하고 계시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이런 거를 알리시고 조치를 취하시거든요. 예. 빨리 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미 속이 문드러질 만큼 다 문드러진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사건을 처리해드릴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아니, 사라져버렸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찾으러 다니는 건데 이제 속상해서 무효로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 이게 한쪽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가능할 수 있고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이 유효한 건 아니거든요. 혼인신고할 당시에 나는 혼인하고 싶지 않은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을 얻고 싶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뭐 거주하고 싶었거나, 뭐 별도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거짓말로 마치 결혼할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라도 혼인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목적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혼인 무효가 가능합니다. 네. 정확한 좀 판단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혼인을 한 다음에 가출을 했잖아요. 예. 가출을 할 만한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나갔다고 해서 혼인 무효가 안 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뭐 이 사람이 나갈 만한 다른 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꼭 어느 이렇게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거기 가야 된다든지 이런 뭐 개별적인 사유가 없다고 하면은 통상은 이제 아니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왜 나갔지? 이유가 없잖아요. 나갈 이유가. 네. 그렇다 보면은 추정되는 게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나갔구나 이런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 나간 다음에 뭐를 하고 있는지를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원래 한 달 만에 나간 이유가 취업을 해서 돈 벌 목적으로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무효로 보고요. 특히 요새는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SNS에다가 결혼과 관련된 글을 많이 올리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는 게 좀 이상하다. 뭐 내가 일하러 갔더니 뭐 4시간도 없고 집에 있으면은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애초에 그냥 그 남자하고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나는 돈 벌려고 결혼했는데 막 이런 글이 올라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애초에 결혼 목적보다는 이게 돈을 벌 목적이 컸구나 그렇게 해서 무효를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속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군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나중에 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네. 실제 변호사님 주위에도 외국인 그 이주 여성도 많을 거고 상담 사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요. 네. 실제로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다문화 가정이 애초에 시작할 때 잘못 이루어진 경우를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잘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한국인인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조금 다음이나 뭐 다다음까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이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흔히 보면은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뭐 한 10집에서 한두 집은 있네. 뭐 이런 정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런 다문화 가정 중에서 또 이런 문제 특히 이제 혼인에 관련된 문제 또 자녀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도 일인데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냥 일반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또 특별한 점도 있다. 자,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 혼인 신고했을 때 그런 허위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되나요? 일단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이제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혼인신고서를 또 위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문서 위조나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도장을 찍는데 우리 혼인신고서는 당사자가 같이 가지 않아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예. 네, 다른 내 상대방인 혼인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서 찍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인장 위조죄, 그 사인장 행사죄 같은 경우, 위조 행사죄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혼인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혼인신고라고 그러는데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죄 이런 걸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나 우리 행정기관들을 속이는 거라서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네. 자, 이제 이 응삼이 형님도 속이 진짜 타들어갔고 그 집을 나간 여성을 상대로 해서 그 보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도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먼저 오시는 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국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꾸리더라도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외국인 신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국적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외국인 거소 같은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거소 신고가 거짓으로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는 찾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송달을 할 수가 그 서류 같은 걸 보낼 수가 없으니까 살고 있는 건 저인지 몰라서요. 공시 송달로 그 진행이 많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정신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는데 위자료도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됩니다. 아이고 참 전반적으로 이런 일 조금 어떻게 피해가면 좋을 텐데 또 쉽지는 않아 보이고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국제결혼을 준비할 단계부터 정말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혼인을 한 다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자주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주 소통을 해주고 또 관련된 그 같은 국가에 있는 이미 와 있는 이주 여성분들하고 또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충분하게 이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 충청 이남 곳곳에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 밤사이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1에서 3cm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비 그친 뒤엔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3만 8천여 명 정도 늘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1.2배, 또 2주 전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요. 사망자도 163명으로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까지 집계된 오늘 확진자 수가 이미 55만 명을 넘겼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4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이 됐지만 실제 집계는 이보다 5만 명이나 적은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이 집계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확진자 수는 질병관리청의 집계 결과를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참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1급 감염병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일상적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에서 4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급 감염병은 코로나19 외에도 이 탄저 같은 이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이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17종이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은 이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음압병실에 격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의료 역량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마감된 것 같은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유지되던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 지난 1월에만 해도 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말을 하면서 이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라는 변수에 이 소폭 인상이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각종 원자재값 하동으로 물가가 더 치솟고 있지만, 이 동시에 경기 위축 우려도 커지게 된 상황인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도 이제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네, 어제 정오 예정됐던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실무 협의는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 당선인 측에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맡아 해왔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이 당선인 측에서 언론에 쏟아내는 말이 이 청와대로서는 압박으로 느껴져서 불쾌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 말 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면 당선인이 취임하고 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네, 민주당은 이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 당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흘리고, 여기에 더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묶어서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 후보인 박강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대신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사면은 정치적 거래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비판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 이 청와대 출신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인사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일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임기 내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권에서도 인사권을 내놓으라라는 주장은 점령군과 같은 것이다라고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에도 어떻게 될지 시선이 쏠렸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지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호수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을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직을 맡게 됩니다. 새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하는 만큼 1년 넘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갑질 논란이 불거졌는데 청년정의당 대표였다고요? 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년정의당의 당직자와 1년 계약을 구두로 맺고도 대선 이후 고용 연장 요구를 회피했으며 또 대선 기간 밤늦게 일을 시키거나 개인 택배 반품 등 사적인 일을 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네. 이 문제를 공론화한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강민진 대표의 당직자에 대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 청년정의당을 떠난 여러 당직자들 모두 강민진 대표의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당직을 내려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민진 대표는 SNS에 노동자를 위한 정당 내부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의를 표명했고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험을 한 것 같고 근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한이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이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도가 20km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군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초기에 폭발해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 발사가 이뤄진 곳이 바로 이 순안공항이었기 때문에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 취재에 대해서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닭고기 업체들이 12년간 가격을 담합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들이 지난 12년간 정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할인을 포함한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닭 도축 비용과 운반비 등을 서로 짜고 또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협회가 아니라 현장 영업사원 차원에서 담합이 진행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서 25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16개 회사에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업체들은 도산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624님께서 유난스러울 정도로 조심했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입니다.